네, 배수외도 외도고교 오늘은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어 낚싯대 각 메이커별로 문어 낚싯대들이 많이 나와 있죠. 문어 낚싯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문어 낚싯대의 어떤 비교도 비교지만 배수외도 우리 선생님하고 타마 학생이 처음에 문어 낚시를 시작하면서 로드를 써왔던 어떤 변천사가 있어요. 어떻게 로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사용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착한 결론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슬로우 지깅대예요. JS 컴퍼니에서 나온 슬로우 지깅대, 150g까지 쓰는 슬로우 지깅대. 자, 80호 줄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기간에서 나오는 슬로우 지깅대. 이것도 80호로 걸어볼게요. 선생님이 제 처음 문어 낚시 갔을 때 2017년도 그때 기간 로드 그걸 그치, 빌려주셔서 그걸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는 재작년까지도 이걸 썼어. 그렇죠. 재작년까지도 이걸 썼어. 그러니까 아니야, 작년에도 갖고 다니면서 서브로 쓰긴 했어. 근데 이거보다 파워가 2단계 높은 걸 썼지. 그렇죠. 그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지. 근데 일본의 문어 명인 이름이 뭐였지? 누구더라? 가시와자키는 아이고. 오징어 명인이고. 와다 머식인데. 그래, 아무튼 와다 머식이 스미조 저 하여튼. 그 양반, 그 양반이 얘기를 하기도 3파워 정도의 어떤 슬로우 지깅대가 문어 낚시를 하기에는 베스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알파소닉에 스텝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문어 전용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사람 프로듀서로. 그렇지. 예. 그 사람이 만든 문어대도 우리가 사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은 30호 정도의 봉돌을 쓰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문어 낚시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는 느낌도 받아요. 예. 근데 왜 문어 전용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게 추가 30호에서, 그러니까 이게 40호를 달고 다운샷은 충분히 가능한 낚시대거든요. 근데 40호를 달고 다운샷을 할 때 경쾌하게 조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낚싯대가 많이 먹지만 바닥을 읽는 데는 무리가 없고 입질을 받으면 고기를 챔질해서 끌어올리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얕은 데서도 하고 깊은 데서도 하고, 그러니까 20호, 25호를 쓰면 사실은 가장 베스트인 낚싯대인 거지. 30호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어 낚시를 말도 포인트를 타마 학생도 가봤겠지만은 수심이 깊고 물이 세잖아. 예. 30호 그래서 사실 가지고 201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맥스 30호까지 썼고, 그렇지. 19년도 돼서야 이제 40호, 50호. 간간히 50호를 무겁다라고 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낚싯대가 이렇다 보니까 줄을 무겁게 쓰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조작도 뭐 힘들었고. 조작도 힘들고, 그리고 봐봐. 자, 그러니까 뭐 50호를 써서 이 정도까지 휘어져야 뽕돌이 들린다고 쳐보자. 예. 자, 그러면 이만큼 해서 뽕돌이 이제 바닥에 닿았어. 그러면은 자, 요렇게 휘인 다음에야 추가 들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휜 다음에 추가 들리는데 이렇게 휘었는데 문어가 붙어서 여기까지 휘어져야 문어구나. 근데 문어구나 하고 챔질을 했는데 바닥에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를 한 단계, 두 단계 올렸을 때 이게 바닥이냐, 문어냐라는 부분에서 감지하는데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더라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문어냐 바닥이냐는 감지하는 팁이 로드 휨새에 있다는 거를 슬쩍 비치신 것 같은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봉돌이 바닥에 닿았을 때라고 휨새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예. 그러면 이걸 들어 올리려면 이 정도까지 더 휘어져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 이 다음에 이제 뽕돌이 들려가지고 낚싯대가 이렇게 서.
그렇죠. 그런데도 낚싯대는 휘어져 있겠지. 무게가 걸려 있으니까. 예. 다시 뽕돌이 바닥에 닿으면 이 정도 힘세. 거기서 뽕돌을 들려고 하면 낚싯대가 더 휘어지고, 자 여기서 문어가 붙었을 때 들리는 게 아니라 더 휘어지면 이제 어떤 문어라거나 바닥이라거나 예, 예.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낚싯대가 휘어지는 부분이 저 뒤에서부터 휘어져 오니까 예. 여기서 바닥이어도 아 이게 문어일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문어여도 이게 바닥일 거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뜯어봐야 안다는 거야. 문어인지 아닌지가. 예, 예. 그러면 체비적인 손실도 많고, 여기서 딱 문어야 하고 느껴가지고 와락 딱 챔질해서 뜯어버렸으면 올라올 수 있는 문어를 예. 이 로드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문어한테 더욱더 어떤 바닥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바닥이야라는 판단을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데 두두두둑 뜯어지는 경우가 많아.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낚싯대다. 뭐 물론 그때도 문어를 많이 잡긴 했었어. 그때는 뭐 개체수가 어. 많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문어 출조배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확실히 어떤 그 바닥을 잘 타넘기는 사람한테 기회가 많았던 건 사실이야.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거운 봉돌을 걸었을 때 많이 휘어버리는 낚싯대는 조작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위도권이나 왕등도권에서 25, 30%도 낚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낚싯대 써도 됩니다. 그런데 위도 왕등도에 가도 25, 30% 문어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문어 낚싯대를 한 대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탈락이라는 거야. 이유는 자 무거운 봉돌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봉돌을 썼을 때 그 바닥을 찍고 그다음 로드가 복원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 그렇지. 말씀이죠.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휘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낚싯대 스스로 뽕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 반발력과 인터벌이 길고 반발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종합되는 건가요? 이거를 인터벌이라고 해야 하겠지. 예. 인터벌도 너무 길고 반발력도 떨어진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문어 전용대를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은 느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랬죠. 선생님이 구입을 했던 거는 시마노의 타코에기 175라는 모델이야. 그리고 타마가 선택했던 모델은 메이저 크래프트 3세대 크로스테이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격도 좀 리즈너블하고 10만 원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어 전용대라고 하고, 예. 그리고 로드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낚싯대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문어 하는데 무리 없이 쓸만하겠지. 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로드를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낚싯대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확연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아까의 낚싯대는 여기서부터 벌써 휘어서 들어왔어. 그치? 슬로우 지깅 때들은 더 슬로우했죠, 액션이. 그치. 말 그대로. 예. 근데 문어 전용대로 낚싯대가 오니까 휘어지는 점이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메이저가 이제 선생님 쓰셨던 시마노 로드보다는 조금 슬로우했습니다. 그치. 여기서부터 예. 벌써 지금 먹어 들어오지. 예. 봉돌을, 무거운 봉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도적인 부분이나 조작성은 시마노가 뛰어나더라. 예. 그런데 시마노는 결국엔 낙제를 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낚싯대가 초리에서는 조금 쫀쫀하게 솔리드가 들어가서 어떤 인터벌이나 문어의 입질을 감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는 뻣뻣해서 조작성을 갖고 와주면, 자 그러면 문어 낚시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샀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50호 추를 하루 종일 이걸 들었다 놨다를 하려다 보니까 낚싯대가 여기까지 뻣뻣하게 받쳐져 버리니까 손목을 자꾸 꺾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한두 시간 하고 나면 이미 뽕돌을 드는데 손이 피로해요. 많이 피로하고 이게 피로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도를 많이 잃어버려. 예. 이게 감도가 좋은 건데 손이 둔해진다는 거지. 심지어 그 상황에서 이제 낚시 중에 문어 뭐 한 2kg급을 한 3마리 정도 랜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최악인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반면에 메이저 3세대 크로스테이지 로드는 저 되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기간의 슬로우 지깅은 이제 봉돌 40호만 달아도 로드가 바보가 됐는데 40호를 달면은 아주 경쾌하게 조작도 되었고 그다음에 봉돌을 바닥을 찍고 나서 로드를 살짝 들었을 때 이 40호 추가 띠용. 들고 올라오는 띠용 하고 이 올라오는 반발력으로 입질과 바닥의 그 구분도 정말 잘 됐었어요. 근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이게 낙지하게 된 이유. 그 가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릴 시트가 음. 일단 너무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손에 착 감기지가 않았어. 뭐 핸들이 풀릴 것처럼 언제든지 릴이 분리돼서 나갈 것처럼 덜덜덜덜 떨리는 약간 손목 이제- 고정이 되게 안 됐었고 그다음에 이 로드도 이제 50호 봉돌로 올라가면서 60호는 아예 쓰지는 못했고 50호 가면서 이제 슬로우 지깅에서 느꼈던 그 벽을 똑같이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이 힘새가 여기서부터 휘어져 들어오는 힘새가 예. 어떤 여기에서 그 간극을 프로듀스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못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좀 가벼운 봉돌에 맞췄지 않냐? 40호 정도에 맞춰져서 만든 낚싯대가 아니냐. 맞습니다. 뭐. 그래서 뭐랄까 선생님의 그 시마노 로드를 빌렸었을 때보다는 훨씬 피로도는 덜했었어요. 피로도는 덜하지. 예. 피로도는 저 슬로우 징 때가 가장 없어. 그렇죠. 그거는. 문어를 랜딩해도 그렇고. 그지만 그 피로도랑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로드워크로 이제 봉돌을 들었을 때 로드가 알아서 일어서 주는 이 반발력도 그렇지, 그렇지. 메이저가 훨씬 좋았고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낙제 시키기 정말 아쉬운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게 10만 원대를 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고급대를 한번 사봐야 되나? 고급대는 조금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사게 되냐? 뭘 써보게 되냐? 지금 선생님이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게 다이와 메탈리아 에기타코 170이라는 낚싯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알파소닉, 알파테클의 알파소닉 에기타코 180이라는 낚싯대예요. 180cm짜리. 자, 10cm 차이가 나죠? 근데 사서 써보니까 낚싯대가 가볍더라고. 낚싯대가 가볍고 이거는 이제 티타늄 메탈 톱을 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라스 솔리드를 쓴 거고. 근데 감도가 좋아. 바닥 감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둘 다 좋습니까? 둘 다 좋아. 그래서 확실히 비싼 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1시간여를 낚시를 하고 나니까 아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보여줬던 그 시마노의 타코에기 175하고 별반 다를 데가 없는 낚싯대였던 거야. 무게는 가벼워졌고 소재는 좋은 걸 썼고 하지만 한번 걸어볼까요, 시마노? 다시. 그러니까 휘어지는 어떤 힘을 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낚싯대 어떤 액션 자체가 사실 이 시마노 때보다는 살짝 먹어 들어가는 건 있지만 큰 차이가 없더라 이거야. 티탄 솔리드가 조금 부드러워서 앞이 쫙 가이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쏙 먹고 들어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액션을 봤을 때는 약간 패스트하네요. 허리가 아마 시마노보다는 조금 먹어 들어가는 약간 패스트 모더레이트 정도의 액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입질을 알아차리고 네. 뭔가 뽕돌을 띄워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인데, 그러니까 입질을 알아차리는 용도로는 괜찮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짧어. 타마가 이 낚싯대를 잡아보고 써봤을 때의 느낌은 어땠어? 우선 일단 바닥 감도, 일단 로드 감도 자체는 엄청 좋았고요. 손목이 좀 피로했습니다.
그냥 패스트 낚싯대들의 단점인 것처럼 좀 뻣뻣해서 그 뭐랄까 충격 흡수 아닌데 그 힘을 아니, 흡수해주는 부분이 되게 감도가 좋고 예, 바닥을 잘 읽어오면 예. 바닥에 잘 안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걸리죠. 근데 이걸 쓰면 바닥에 훨씬 더 잘 걸려. 조작성도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작적인 부분에서 왜 이게 잘 걸리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앞부분 저 되게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티탄 솔리드 팁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럴 사실- 수도 있겠어. 그거 말고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우리 저때 한 번은 그렇게 감도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거만해진다는.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바닥에 둔다. 이 정도는 뭐 타고 넘어오겠지라는 어, 안일함이. 어쨌든 감도는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좀 로드 무게도 가벼웠지만은 뭐랄까 생각보다 패스트해서 손목에 오는 그 피지컬 부담은 좀 있던 로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알파소닉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을 쓰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예.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인터벌도 길고, 그런데 결국엔 쓰다 보니까 뭐야? 손목에 피로도가 온단 말이야. 피로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손이 지쳐 있어. 조작성도 좋은데. 아니 조작성도 그렇게 좋진 않아. 벌써 여기까지 힘을 받는 부분이 꽤 높이까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타마가 생각하는 문어 낚시의 조작성은 뭘까? 제가 생각하는 조작성은 이제 이거 예를 들면 바닥이라는 걸 감지했을 때 로드를 들어 올렸을 때 이제 봉돌이 적정한 속도로 쭉 들어 올려주는 그런 직관적인 움직임. 컨트롤인 거죠. 예, 아. 루어의 컨트롤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 두 생각했습니다. 낚싯대는 조작성이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예.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작성은 낚시인이 움직이는 양은 많지 않은데 낚싯대가 뽕돌을 조작해 준다라는 느낌의 조작성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저 지깅 낚싯대들 한 번씩 낚싯대가 일어선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렇지, 그거- 그렇지.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초리가 스스로 어떤 반발력으로 뽕돌을 들어주지는 못하는 초리더라 이거야. 예. 뭐 그래 보입니다. 지금 뭐 딱 봐도 그래 보입니다. 특히 저 티탄 톱은. 그래서 30만 원대인데도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어. 더 그래서- 비싼 거 없나? 좋긴 좋은데 슬로우 지깅 때 빳빳한 걸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약간 이런 생각을 해. 예. 그래서 슬로우 지깅 때에 파워가 센 거를 쓴다고. 작년 초까지 쓰셨죠. 근데 그걸 또 쓰다 보니까 50% 이상의 뽕돌을 어떤 조작하는 그런 직관적인 조작성이 또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도대체 문어 낚싯대를 이게 한계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대 문어대가 또 있더라고. 있었죠. 예. 메가베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30만 원대 문어대가 또 있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써본다고 또. 30만 원대랑 그 밑에 싼 거랑 둘 다 써봤습니다 그때. 그렇지. 예. 두 개 다 그 메가베스의 문어대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액션이. 부석이 좀뭐 가이드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둘 다 저 스파이럴이었나? 아닌데? 비싼 게 좀 스파이럴이었지. 고가 때만 스파이럴이고. 예.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사건, 크로스 사건, 그 실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코레이션이 되게 예쁘게 잘 된 로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블랭크에다가 코팅을 한번 먹였고 이거는 이제 블랭크에 도색만 했고 뭐 이 정도 차이. 그 아쉬운 점이 뭐였나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슬로우 지깅 낚싯대로 문어로 낚시를 시작을 했잖아. 그렇죠. 그런 어떤 편리함과 문어 낚싯대의 어떤 이런 조작성을 좀 짬뽕한 낚싯대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낚싯대를 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슬로우 지깅 낚싯대의 문어 낚시에 유리한 점과 문어 낚싯대의 그 문어 낚시에 유리한 점을 적절히 섞어놨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낚싯대를 선생님이 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썼어. 근데 저도 그거 처음에 선생님이 사갖고 몇 번 빌려 썼을 때 그 낚싯대 또한
이제 50호 봉돌 이상이 넘어가면 약간 더뎌지라고 해야 되나? 더디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메탈리아 애기 타코처럼 어, 그 뭐랄까 로드가 일어서주는 그 조작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어의 조작성이 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문어 낚시가 끝나고 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 그때는 이제 사제지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타마형 어. 이거 혹시 집에 가서 한 마디만 잘라줄래?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타마형이 진짜 자르려고 자르자 해서 이제 이 낚싯대를 한 마디 자릅니다. 자, 한 마디 자르니까 뭔가 합의점이 나와요. 잘랐을 때 메이저 크래프트 로드가 그 띠용 하고 올라오는 그 반발력이 생겼죠. 그렇지. 반발력이 메가베스로 생겨서 어떤 스스로 조작 같은 스스로 조작성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문어를 걸고 했을 때 손목에 주는 피로도는 적고 그러면서 어떤 그 문어가 붙어 있는 거를 알기 쉬운 적당한 어떤 인터벌도 가지는 어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 선생님의 메가베스 로드 두 대 다 시판하는 것보다 한 마디씩 없는 거죠. 그렇지. 잘랐으니까. 보면 이게 아주 허접하게 감아놨지. 이건 타마가 해서 아주 깔끔한데 예, 이건 내가 해가지고 좀 많이 허접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쓰다 보니까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해. 그게 무슨 상황이냐? 50%안 되는 상황. 60호 60%가 필요한 상황이 있더라고. 있죠. 낚싯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낚싯대를 가지고 60%가 쓰려니까 좀 바보가 되네. 그러면 더 사볼 게 없어 이제. 더 사볼 게 없다. 그러면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마 학생하고 선생님이 문어 낚시를 다니면서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낚싯대들이 메이저 크래프트, 예, 크로스테이지 3세대, 그리고 메가베스, 에잇포드라는 이제 문어대.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을 극복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낚싯대를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간 게 이 크라켄슈타인 174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보기에 엄청 비슷해 보인다. 근데 차이 엄청 나는데 선생님. 이만큼의 차이가 문어대에서는 엄청 큰 차이예요. 뭐 문어 때도 그렇고 타이라바 때도 그랬고 약간의 차이가 추의 무게를 받아주는 부분. 엄연히 틀리죠. 메이저 크래프트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일단 그 릴시트 부분 하드웨어적에서 단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브랭크에서는 무거운 추를 쓰면은 바보가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메가베스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었어. 좀 너무 쫀쫀하다. 그러니까 감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쫀쫀함은 좋은데 너무 뒤에서부터 먹는 경향.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정 보완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총 8대 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 어떤 크라켄슈타인이죠. 예.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중간에 한번 보여줘 보자면 크라켄슈타인도 티타늄 솔리드를 채용한 샘플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하지만 역시나 다이와 메탈리아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특별한 장점이 없더라. 사실 감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티탄 솔리드라는 게 감도가 되게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저희가 크라켄슈타인을 만들면서 슈퍼그라스 2라는 신소재를 만나면서 그 감도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죠. 네 번째 만들었던 샘플인데, 자, 이거는 뭐 조작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은데, 예. 이건 또 인터벌이 조금 모자라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온 게 크라켄슈타인 174다. 저희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만드신 크라켄슈타인 174 헤비만의 장점.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문어대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티타늄 톱을 썼든가 예. 솔리드 톱을 썼든가 그라스 솔리드. 예. 두 가지입니다. 티타늄도 솔리드고 그죠? 그렇죠.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예. 그라스도 솔리드일 거예요. 예.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튜블러로 문어 전용대로 나온 거는 크라켄슈타인 174가 유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라스 함유량이 많은 뭐 드롭봉, 하레비 드롭봉들 이런 애들 튜브를 아닐까요? 걔네는 통 그라스 솔리드 아니야? 통 그라스 솔리도 있고 뭐 그라스 90 몇 프로 이상의 튜브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신소재입니다. 신소재. 그러니까 카본만큼 가볍게 말 수 있으면서 그라스의 성질을 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그라스의 끈질김과 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슈퍼글라스 2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카본과 어떤 겹쳐지는 설계를 해서 말았을 때 자, 이 그라스가 가지는 어떤 이 쫀득쫀득한 인터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솔리드가 낼 수 없는 그 반발력, 예. 솔리드가 낼 수 없는 그 스스로 조작성을 가지고 가면서 로드의 무게는 줄여주고 그러면서 손목의 피로도도 줄여주고 그러면서 그 솔리드와 튜블러의 가장 큰 어떤 차이, 감도 부분에서 증폭되는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감도적인 부분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두는 티타늄 톱보다도 높은 어떤 감도를 나타내더라. 써보니까 우리가 티타늄을 같이 썼는데 드롭시킨 이유가 있죠. 감도 부분도 예. 감도적인 부분에서 튜블러를 못 따라오니까 네. 드롭을 시킨 거예요. 옆에 문어 낚시를 하는 초보자분이 있었어요. 자, 어떤 문어 낚싯대 전용대를 쓰고 있었어. 그래서 자, 문어 낚싯대 잠깐 그거 줘보시고 이거 한 번만 잡아보실래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그걸 잡아보고 낚시를 하시던 그 조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낚싯대가 자동으로 액션을 만들어주네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뽕돌을 바닥에 닿게 해주고 띄워주고 닿게 해주고 띄워주고 닿게 해주고 띄워주고 자 거기서 문어가 딱 붙어주면 안 올라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문어가 붙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문어가 붙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챔질이라는 동작을 할 수 있고 그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어가 바닥에 붙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예 그 문어가 붙었다는 걸 일찍 감지하니까. 그렇지. 예. 문어가 내 채비에 올라탔다라는 거를 빠르게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문어도 모르게 나만 알겠네요. 그렇지. 문어는 모르고 나만 알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슬로우 지깅 때가 가지고 있던 단점은 뭐냐? 문어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 다 같이 몰라. 그러니까 알아차렸을 때는 서로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그렇지. 거죠. 힘겨루기로 뭔가 뜯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 그게 돌문어는 진짜 힘겨루기 뜯기 위해서 웬만하면 뜯는데 잘 쉐이킹하고 그러면 되는데 피문어는 진짜 어렵더라고 그게. 워낙 사이즈도 크고 살이 부드러워서 찢어져 버리니까 다리만 툭 떨어져 아, 버리니까. 그렇지. 발만 예. 나오고 빨파만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어 낚시도. 그리고 60호, 70호, 80호를 써도 어떤 조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낚싯대를 만들었다. 다이와의 메탈리아 애기타코 같은 경우는 100호를 써도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직관적으로 로드가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 단점은 손목에 오는 피로도가 그렇지.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그것까지 극복하고 100호는 제가 써봤거든요. 100호는 조금 버겁긴 합디다. 근데 80호 정도는 100호도 써봤어? 써봤어요. 대단한데? 80호 정도까지는 뭐 직관적으로 조작도 되고 피로도는 물론 없고 되게 그래.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낚싯대를 개발하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신소재고 처음 시도해보는 시도고 솔리드 방식이 아니. 물론 솔리드도 서로 다른 소재가 접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한 건 사실이야. 예,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설계적인 부분에서 같이 말아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그 부분이 약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겨우 내내 테스트를 또 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강도 테스트 했습니다. 뭐 대구도 작고 400g짜리 어떤 대구 메탈들을 달아가지고 거의 뭐 메다급의 대구들을 끌어내면서도 뭐 전혀 무리가 없고 그리고 부실이 겨울에 이제 완도 가서 방어 지깅을 하면서 방어를 걸어도 그 힘에서 전혀 딸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한 낚싯대니까.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 예. 이것에 이제 샘플대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 예. 하는 얘기는 뭐 이제 우리 관계자겠죠? 예. 이 다운샷 하기에 정말 최고의 낚싯대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사실 어제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오긴 왔었습니다. 그 크라켄슈타인 다운샷에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피드백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답글을 쓴 거거든. 다운샷 하기에 정말 좋던데요? 나는 사실 안 써봤어 다운샷에. 나도. 근데 충분할 겁니다라고 썼던 게 그분이 낚싯대를 개발하고 만들고 이런 업계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써봅시다. 일단 다음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8월 우리가 18일부터 배송 시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시작은 7월 2일부터 했어. 그렇지? 7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베스웨도 베스웨도를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신 분들이 라이브에 들어왔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발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지금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 이제 전달해드리고자 그 로드의 어떤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찍게 된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홍보 겸 감사.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홍보성도 있고 감사 인사의 의미도 있는 거야. 예. 그럼 선생님 정중하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저희 베스웨도와 크라켄슈타인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닥이야 물은 줄 알고 챔질을 했더니 바닥이야 50호봉돌 닦아만 붙었네 바닥이야 어제 산에 기세계나 날았네 바닥이야 바닥이야 돌문어란 바닥에 붙어 꼼짝을 안 하니 돌문어야 바닥이 왠지 푹신했으니 돌문어인가 바닥에 붙은 발판을 떼는 게 돌문어야